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뭐 아닌 듯 아닌 듯 하면서 계속 올라. 네. 네. 주식이 원래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 거였나? 싶을 그러니까 정도로. 작년에는 떨어지기만 했더니. 네. 그러게요. 야. 참 이 떨어지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되면 생각도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거고, 그래서 하락할 때 용기를 가지고 사게 되죠. 어차피 오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다 뒤지는 거잖아 나중에. 그러다 그렇죠? 크게 잃을 수. 근데 있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 번 확신을 줘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 만든다니까. 결국은. 네. 그러다가 한 방에 무너뜨리나요? 네, 크게 얻어맞으면서 툭툭 빠지죠. 빠질 때는. 네. 그러게요. 만약에 이런 지금 뭐 신용잔고도 많이 올라오고 거래대금도 많이 늘어나고 여기저기서 이제 주식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참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또 조정장이 또 안 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미 코스닥도 900 넘었고 코스피도 뭐 2600 거의 다가가고 하는데 조정이 뭐 생각보다 늦게 올 거예요. 와도 안 이상한 정도인 근데 경계할 때는 안 와. 경계감을 풀었을 때 때리지. 가드 내렸을 때 펀치 날라온다니까. 가드 들었을 때 절대 펀치 안 때려요. 일단 지금은 참 네. 장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네. 돌아가면서 다 쓰나미가 돌면서 돌려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거의 보합 0.17% 상승했는데요. 코스닥이 0.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90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한 4천억 가까이, 코스닥에서 2,500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그냥 별 움직임이 없었고요.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한 1% 정도 원화가 추가 약세로 가서 1,311원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홍콩 상해 증시도 다 1%대 상승하면서 좋았네요. 중국 시장 많이 좋더라고요. 네. 네. 오늘 비금속 광물 섹터가 9%대 오른 거는 포스코 퓨처엠이 오늘 12%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뭐 시멘트주들도 뭐 일부 3%, 2%대 상승은 했지만 아무래도 2차전지가 오늘 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고요. 네. 기계 섹터에서도 EM 플러스가 13% 급등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한신기계 이런 원전 관련주들도 상승했고, LIG 넥스원 같은 이런 방산주들도 오늘 좋았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 뭐 굴삭기, 그 하부 주행체 이런 회사들 여전히 상승했고요. 철강금속 섹터에서도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같이 급등하면서 철강 섹터 다 같이 올렸습니다. 포스코의 세상이 열렸어요. 네. 철강 가격 인상해서 오른 건 아닌 것 같은데. 포스코가 이렇게 오르니까 철강주들이 그냥 다 같이 좀 따라 올라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도금하는 업체인데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세아제강도 17%, TCC 스틸 8%, KG 스틸 5%, 고려제강 4%. 철강 섹터도 다 같이 좀 상승 많이 했습니다. 네, 종이목재 섹터도 한 1.6% 올랐고요. 영풍재질은 예전에 자사주 소각하고 무상증자 발표하고 여전히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에서는 LCC들이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티웨이, 진에어, 에어부산이 한 2-3%대씩 반등을 했고, 중국 리오프닝 소식이 조금 들릴만한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아직 전반적인 리오프닝 주들의 움직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더 늦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좀 기대를 많이 내려놓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염두는 해둬야 되지 않을까. 열리면 분명히 좋아지는 건 맞죠. 네. 여전히 근데 옛날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 중국인 안 왔음에도 외국인이 적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K-팝 열풍이 K 콘텐츠도 그렇고 워낙 이제 글로벌리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비영어권에서 이 넷플릭스 작품 중에 TV 프로그램 비영어권 1등, 2등 다 한국 작품이더라고요. 네, 1등은 제가 안 본 거고 2등은 우영우. 근데 참 한국 시장의 영향력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는 진짜 중국인이 안 들어와도 외국인들이 명동거리에서도 막 꽉 차고 예전처럼 북적북적하다고 합니다. 네, 중국까지 들어오면 아주 좋긴 하겠죠. 그런데 중국인 입국자 수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네. 1월 대비 2배로 2월에 증가했고 2월 대비 2배로 3월에 증가해서 여전히 2019년 대비해서는 아직 미미하지만 한 2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회복세가 조금 보이기 시작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개인으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단체 관광은 아직 허용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단체로 오면 엄청 올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여행 다닐 때, 요즘 자유여행 많이 하잖아요, 젊은이들은. 옛날에는 외국 나가면 크게 문제 생기는 줄 알고 여행사가 데려다 주는 것만 갔어. 깃발 들고 따라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졸졸 따라다니면서 물건 사주고. 그거 아니면은 못 갔어, 무서워서. 그거 하고 똑같지 않을까? 그럼 결국 그게 터지면 몇 배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우리 관시우 말로는 생각보다 쉽게 안 열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 모양인 것 같아요. 뭐 누가 봐도 곧 열어줄 것 같다 이러면은 뭐 주가가 벌써 날아갔을 텐데. 네. 네, 뭐 항상 이럴 때 근데 염두는 해두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동안 좀 좋았던 바이오 섹터 오늘은 조금 안 좋았는데요. SD 바이오센서가 3.5%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섹터가 두 번째로 하락을 했는데 뭐 일성신약, 신풍제약, SK 바이오사이언스, 대웅제약 등대가 뭐 많이 떨어진 데는 8%대도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이야기하면요. 일단 외국인들은 좀 계속 팔고 있어요. 네. 수입이. 포스코 홀딩스도 한 3,700억 정도 외국인이 팔았고 포스코 퓨처엔 포스코 인터내셔널 막 4,500억씩 뭐 이렇게 오르니까 다 던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철강 가격 최근에 인상을 한 것도 물론 이제 호재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리튬 사업 가치가 계속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지난주에 이 포스코 그룹 회장이 2030년까지 시총을 4조에서 23조까지 높이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 대비 한 10조 원 늘려서 네.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급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오늘 12% 급등했습니다. 네. 여기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추가로 지금 많이 더 올라가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계열사로부터 안정적인 좀 광물 조달이 좀 뒷받침되는 2차전지 섹터가 좀 상승세가 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도 그래서 오늘 한 5% 정도, 6%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다 포스코 계열사들이 다 상승을 오늘 주도를 했고요. 네. 2차전지 관련해서 뭐 변압기 관련된 쪽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현대 일렉트릭도 오늘 5% 상승했고 재룡전기도 4% 상승했고 여기는 뭐 작년도부터 미국 시장에서 뭐 인프라 투자 많이 한다면서 이 변압기 쪽이 굉장히 쇼티지라는 얘기가 많이 들렸었거든요. 네. 네, 요즘까지도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 PGZ라고 있는데 여기 회장이 방한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한국에 좀 머무르면서 여기저기 좀 돌아다닐 것 같아요.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런 방산업체들을 방문해서 이제 미팅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미 계약했던 제품들의 생산 시설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추가로 수출 계약도 한다고 하는데 최소 20조 원 정도 규모로 나올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업체별로 좀 나눠 보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행 합의서의 합의에 따라서 추가로 K2 전차 한 800대 이상 정도를 계약을 6월 말까지 끝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한 최소 15조 원 정도라고 거론이 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추가로 K9 자주포 한 6조 원 규모의 계약이 좀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날 김이 안 보이고 좀 다시 또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이런 뉴스도 최근에 조금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예전에 저희 출연해 주셨던 이철 박사님 영상도 들어보니까 좀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현실화되면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리면서 방산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 5%대 상승을 했고요. LIG 넥스원 4%대,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2, 3%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뭐 태조 이방원 때 한창 날아가다가 조금 조용하다가 좀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아, 진짜 전쟁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피해를 입혀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22년도 3월에 전쟁 나가지고 1년이 넘었는데 네. 와 그때 전쟁이 만약에 한 달 만에 끝났어도 피해가 굉장히 막심했을 텐데 그렇죠. 1년이 넘어가지고 와 얼마나 심할까 싶고 참 무섭네요. 지금 저쪽에서 그 러시아 쪽에서 직접 끝낼 가능성이 참 쉽진 않고 끝내려면 유가가 반토막은 나야 돼. 근데 그 사실을 느낀 다음부터는 유가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뭐 이런 경제나 이런 거 빼고 사실 유가가 떨어지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 에너지를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또 뭐 환경이나 이건 더 나빠질 거고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유가가 빨리 떨어져야 러시아 주머니 털려가지고 전쟁이 좀 휴전에 대한 욕구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가 사실 지난주까지 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이오 강세가 의료기기 섹터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와가지고 저도 좀 보게 됐는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건강관리 섹터 내에서 의료기기의 거래대금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35%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의 센티멘트가 개선될 경우에는 연초 대비 크게 아웃퍼폼했던 치과, 미용기기 이런 종목들이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 과거 데이터를 차트로 그려줬어요. 그거 보니까 제약바이오 거래대금이랑 이쪽 한쪽에는 의료기기 거래대금의 비중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그대로 떨어지고 네.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 그대로 올라가고 거의 뭐 상관계수 0. -1 네. 이 움직임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네.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완전한 대체제 관계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한 바이오 이 의료 섹터 내에서 이쪽 비중 줄이면 저쪽을 늘리고 네. 저쪽 늘리면 저쪽 줄이고 뭐 이렇게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서 음. 섹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치과나 의료기기에서도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잘 나오는 그렇죠. 기업은 주가가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월 이제 11일 날, 10일까지의 데이터가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되죠. 20일까지의 데이터가 21일에 공개되고 30일까지 데이터가 다음날 1일에 공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섹터 전체의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15일에 보면은 지역별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근데 뭐 강남구는 어느 업체, 뭐 고양시는 어느 업체, 어디는 어디 업체 이렇게 다 지역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15일에 거의 뭐 개별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5일 날 나왔습니다. 토요일이었죠. 그때 한번 보니까 되게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인 이런 수출 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1, 2월 달에 조금 줄었다가 다시 3월 달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좀 놀라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 3월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치과 관련된 쪽 보니까 임플란트 쪽이 수출 비중이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게 중국입니다. 이쪽이 네. 굉장히 큰데 1, 2월에 굉장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3월에 급증하면서 2월 대비 39%나 회복이 됐고 전년 대비로 봐도 13% 정도 늘었습니다. 네. 영상기기 쪽은 러시아가 많이 줄어가지고 타격을 좀 받았는데요. 전년 대비 27% 떨어졌고 전월 대비로도 11% 정도 떨어져서 좀 부진했습니다. 에스테틱 쪽 보면은 유럽 지역이 수출 증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년 대비 17% 증가, 전월 대비해서 한 32% 정도 증가했고 전체 수출액은 860억 달러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의료기기가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효자 품목 중 하나로 네. 좀 등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전월비 감소로 좀 꺾이는 듯 했는데 대부분 업체들이 좀 크게 반등을 한 게 좀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톡신 이쪽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2% 늘었는데 전월 대비로는 한 14% 떨어지면서 부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톡신 쪽만 보면은 대웅제약이랑 뭐 휴재 이런 데는 소폭 떨어졌고 뭐 파마리서치는 워낙 그 CTC 바이오라는 회사의 지분 경쟁이 붙으면서 물론 뭐 리쥬란 이런 것도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실질적 기대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까지도 한 2%또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메디톡스는 오늘 뭐 41만 원짜리 목표가 제시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한 1%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전체적인 섹터 내에서는 네. 대체제 관계로 움직여서 바이오가 주목받으면 의료기기에 관심이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실적으로 검증된 회사들은 여전히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죠. 의사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미용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이러니까 저쪽은 뭐 한국이 아주 잘할 수 있는 영역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중국인 입국자 수가 아까 전월 대비 2배씩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 달에 2만 5천 명 들어왔는데 2월 달에 4만 6천 명, 네. 3월 달에 8만 9천 명으로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는데 2019년 2월 달에 이 코로나 이전에는 45만 명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45만 명 대비해서 이번 3월에 9만 명 정도 들어온 거는 한 2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됐다. 그래서 하지만 전월 대비 계속 더블로 증가하는 게 뭔가 이제는 꿈틀꿈틀 되고 있는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 같다. 그래서 네. 지금쯤 한번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항공편도 좀 노선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중국 직항 노선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5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네.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리오프닝 본격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로는 중국에 있는 한국의 패션, 화장품 매장 매출 성장세가 두 자릿수로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8일 날 징동데이가 있는데 그때 대비하기 위한 뭐 수주 재개가 시작이 됐고 명동의 화장품 매장들이 좀 많이 새로 오픈하고 있다. 그래서 면세 비중이 높은 업체에 주목하자 하면서 아모레, 퍼시픽, 뭐 LG생건, 클리오 이런 업체들 추천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조금 일본이 한 1월 달부터 굉장히 빠르게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했고 네. 관광이 또 많이 오가고 있고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좀 그게 많이 부진하면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던 화장품 업체들이 많이 좀 주가가 재미가 없었고 예. 반면에 일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했던
뭐 색조 화장품 그리고 동남아 쪽이나 이쪽으로 좀 많이 늘었던 이런 회사들은 지금도 계속 막 주가가 우상향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중국의 리오프닝이 조금 본격화되면은 이때까지 올랐던 업체들보다는 중국 비중이 조금 높았던 업체들이 좀 상대적으로 앞으로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개별 종목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대표적으로는 뭐 카지노 업체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중국 VIP 그럼요. 드랍 비중이 이제 크니까요. 근데 지금 중국에 카지노 세운다는 설이 있어요. 아, 일본에 미안합니다. 일본에 카지노 세운다는 설이 있습니다. 일본에 카지노가 없습니다. 빠진거만 있고. 누가 일본에 세운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아, 일본 사람들이. 네, 그동안 없었대요. 빠진코만 있었는데 빠진코는 한국 사람들이 다 싹 잡은 거 알아요? 아, 그 사장을요? 사장이? 빠진코 시장은 다 한국 사람이더라고. 아, 보니까. 그런가요? 손정희 아버님도 빠진코 하셨잖아. 그게 딱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세력 잡은 거하고 똑같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모멸과 순환을 당하면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딱 하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자리를 잡은 게 빠진코였어. 거기서 자리 잡아가지고 손정희 같은 사람이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가요? 그렇죠. 아들 공부를 실컷 시킨 거 아니야. 돈을 많이 버니까. 지금 재밌더라고요. 책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일본에서 빠진코가 되게 상징하는 게 큰데 일본에서 지금 카지노가 생기면 한국의 카지노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베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는 일본인이고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중국인들이 배팅을 많이 하겠죠. 옛날에 파라다이스 고점 찍을 때 중국인들은 내방 객수가 어마무시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두 개가 다 열려야 되는 입장인데 만약에 카지노가 열렸을 때 중국 사람마저 일본에 가면 어떻게 될까? 아, 그거는 진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대규모로 카지노를 지었던 최근에 말씀드렸던 롯데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네, 거기는 뭐 결손금이 지금 마이너스 7천억까지 쌓여 있잖아요. 네. 2020년도 말에 완공이 돼가지고 하필 그 전에 사드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그 이후에 열려가지고 아직까지 힘들고 있는데 일본에 경쟁자가 또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큰 악재일 수도 있네요. 그렇죠. 카지노는 그렇게 설비 증설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존의 호텔 확 다 뒤집어 엎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는 없잖아. 근데 여기는 삐까 번쩍하게 새로 올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 일본이 이제 전환하려고 한다면, 일본이 전환한다면 기존의 그렇죠. 고급 호텔을 한번 다 뒤집어 엎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우리나라의 그 롯데관광개발의 카지노 그 호텔이 가장 많은 큰 규모의 객실을 보유한 카지노잖아요. 네. 그걸 고려해서 그 비슷하게 좀 럭셔리하게 좀 지으면 굉장히 막강한 경쟁자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새로 지금 뭐 그런 것도 하게. 근데 좋더라고 사진으로는. 우리 저기 주식으로 돈 많이 벌으면 한번 갑시다. 알겠습니다. 네, 도대체 얼마나 벌어요 거기서? 드라마 할까? 카지노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 호구 사장님 있잖아요. 최민 씨한테 당했던. 와, 그 사람도 처음에는 따면서 시작을 했고 또 소액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쌓이니까 또 그렇게 됐듯이 참 가랑비에 옷 주식쟁이들은 그거 딱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못 끊으면 주식쟁이가 아닌데. 저 한번 강원랜드 한번 가본 적 있잖아요. 하기가 싫더라고. 하기가 싫어. 내가 이걸 왜 이 확률 이게 낮은 걸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 근데 거기 앉아서 그 버튼 누르시는 분들 보고 왜 하지? 이해가 안 되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한 방씩 터트려 주는 거죠. 네. 다음에 또 오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따 연합인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